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올가라고 합니다. 저는 폴란드에서 매우 유명한 요리사로 활동 중인 부모님을 두었고, 저도 자연스레 요리사로서의 꿈을 키우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노력해왔는데요. 저는 정말 친구들과 함께 놀아본 기억조차 없을 정도로 매일같이 요리에만 열중하며 그야말로 요리에 제 인생을 갈아 넣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세계 최고의 미식의 국가라는 프랑스에서도 가장 최고로 꼽힌다는 명문 요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러나 비로소 세계 최고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만족감도 잠시, 저는 곧 순간적인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매 수업마다 웬 동양인 학생이 눈에 띄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그녀가 당연히 중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프랑스 학교는 기부 입학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이러한 제도를 노린 중국인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돈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그녀는 한국 출신이었고, 저는 그녀가 정정당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곳에 입학했음을 직감하고 그녀에 대한 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 아시아 국가 하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널브러져 있으며 지저분한 위생만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한국 같은 후진국 출신이 이곳 요리학교에 엄청난 학비와 입학에 필요한 각종 경력들을 갖추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그녀는 이곳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각종 지저분한 행동을 일삼은 게 분명했죠. 누구는 유년 시절을 전부 바쳐서 힘들게 온 학교인데, 누구는 편법을 사용해서 손쉽게 학교에 입학하다니, 저는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이 한국인이 죽도록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수라고 소개한 그녀가 반갑다며 악수를 건넸을 때도 비읍 그저 차갑게 무시하며 그녀를 흘겨봤죠. 지수는 제 쌀쌀맞은 태도에 당황한 듯 악수를 거두었고, 저는 이곳에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실력도 없는 한국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실력도 없는 한국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곳 명문 요리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상하게도 지수와 잘 어울렸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도 힘들게 공부해서 학교에 입학했을 텐데 어떻게 실력도 없이 부정 입학한 한국인과 어울릴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그들이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같은 후진국 출신이 명문 학교에 입학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말하면서 알게 모르게 그녀의 험담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제 험담은 효과가 있었는지 지수는 다른 학생들과 잘 어울리다가 결국 저와 붙어 다니려고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제 험담을 들은 다른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모양이었고, 지수는 무리해서 버려져 오갈 데가 없어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실력 차이가 뭔지를 똑똑히 보여줌으로써 지수가 자진해서 자퇴를 하게끔 만들 생각이었기에 그녀와 기꺼이 함께 다니며 친구인 척을 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요리학교를 계속 다닐수록 제겐 더욱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학교에서는 다양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서 프랑스 요리뿐만 아니라 요리로 명성이 높은 세계 각국의 요리들을 프랑스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러한 수준 높은 음식에 한식이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프랑스의 저명한 셰프 출신 교수님께서는 잡채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조화롭고 우수한 음식이라며 잡채를 재해석한 트러플 잡채 요리를 선보이기도 했고, 한국의 순한 고추장을 첨가한 고추장 라따뚜이를 선보이기도 했죠. 심지어 이러한 재해석을 통한 요리 평가에서 지수는 아마약을 곁들인 인삼 삼계탕을 선보여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도대체 요리랄 것도 없는 한국일 텐데 교수님들은 어째서 저희에게 한식 요리를 소개해주는 것이며, 지수는 어떻게 매번 우수한 요리 솜씨를 선보이며 최우등 성적을 독차지할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이건 분명 지저분한 뒤 거래가 오갔다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됐죠. 폴란드 요리들은 단 하나도 소개되지 않았을 뿐더러 폴란드에서 동나이대 최고 수준의 요리 경력을 자랑하는 저는 매번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으며 고전했거든요. 그야말로 이건 매번 최고였던 제게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자존심도 없는 건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함의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몇몇 프랑스 학생들은 토마토와 고추장을 조합하여 까망베레 치즈 떡볶이를 만들어낸다든지 해물파전 크레페를 만든다든지 하며
그야말로 한식에 엄청난 호기심을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장차 세계 요리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도대체 왜 한식 같은 수준 낮은 요리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그렇게 매번 허공에 주먹질만을 하며 화를 간신히 삭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죠. 바로 저희는 이탈리아로 현장 실습을 가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학교에서는 타국의 요리 문화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현장 실습을 자주 가곤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진작에 부모님을 따라 세계 각국을 다니며 요리 공부를 했었기에 이건 한국인에게 맘신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유럽 공항에서의 입국 수속은 굉장히 철저한 편이고, 특히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후진국 출신의 사람들이 입국하기 정말 어려운 편에 속하거든요. 폴란드 여권으로도 이탈리아에 입국하기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후진국인 한국 여권으로는 이탈리아에 입국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아마 한국인 지수는 크나큰 시련을 겪게 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자신에게 곧 닥쳐올 미래도 모른 채 비행기에 제 옆자리에 앉아서 잠을 청했는데요. 저는 그런 그녀를 얄궂은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래, 실컷 자더라. 그게 내가 이탈리아에서 자는 마지막 잠일 거다. 라는 생각을 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이탈리아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엄격한 검사와 취조를 받거나 혹은 입국 수속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오지 못해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될 거라 생각했던 한국인 지수는 정말 3초도 안 되어 입국 수속을 완료해버렸거든요. 이탈리아 공항 직원은 한국 여권을 확인하더니 의인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환한 미소를 보이며 지수를 환영해주더라고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한국 여권이 손쉽게 통과된 것을 보면 이탈리아의 입국 요건이 많이 완화된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제 폴란드 여권을 본 입국 심사관은 지수에게 건넨 사람 좋은 미소를 완전히 걷어버리더니 저를 마치 범죄자 보듯 노려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러고는 제게 이곳에 온 목적을 상세히 말하라는 다소 감압적인 질문을 건네더니 이내 저를 끌고 가듯 어디론가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매우 당황했고 공포에까지 질려서 덜덜 떨며 그를 따라갈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내 지금도 잊지 못할 치가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즘 동유럽 출신의 사람들이 이탈리아에서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다며 제게 속옷을 검사하는 팻다운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결국 저는 온갖 수치스러운 보안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남자 보안요원에게 속옷 구석구석까지 전부 검사되는 치욕스러운 과정을 견뎌내야만 했죠. 저는 국적 하나 때문에 이러한 참담한 상황을 겪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은 3초 만에 통과하는데 폴란드 여권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도대체 방금 전 한국인은 곧바로 통과했는데 왜 저만 이러한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거의 따지듯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담당 직원은 한국은 전 세계 여권 순위 2위에 달하는 선진국이라며 비교할 걸 비교하라며 제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저는 분명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과 저는 분명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가난해서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들과 인권이랄 게 없는 아시아 사람들의 처참한 장면들을 시청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 이탈리아인 직원은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군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아온 겁니까? 당신은 프랑스의 명문 요리 학교에서 실습을 나온 학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엘리트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이 말한 국가는 바로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나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당신네 국가에 각종 최첨단 무기를 공급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는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한국과 중국을 헷갈릴 수가 있죠? 그는 저보고 대놓고 교양 없다는 말을 하며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고 저는 그러한 그의 노골적인 태도에 아까의 팻다운 검사 때보다 더한 수치심을 느끼며 도망치듯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나온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관계자들은 아무도 몇 시간째 입국 심사를 받은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지만 오직 한국인 지수만은 공항에 남아서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착한 한국인이 부정입학이라는 지저분한 짓을 하면서까지 학교에 입학했을 리는 없어 보였고 저는 지금껏 제가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싶어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극도의 죄책감은 오히려 자기 방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관의 말은 전부 거짓말일 거라며 자기 최면을 걸었고 그렇게 죄책감을 애써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공항을 통과하면서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여러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일단 오랜만에 오게 된 이탈리아 공항에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이들의 음식을 알리는 팸플릿부터 관광지를 소개하는 액정과 책자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책자들이나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해 놓은 각종 설명들을 보면 반드시 한국어 번역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끔 엄청난 언어 사용자 수를 자랑하는 스페인어 번역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봤어도 한국어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을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저 하나였던 모양이었고 저는 정말 한국을 중국으로 오해하고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지수는 한국어 설명을 읽으며 모든 번역본을 쉽게 이해했지만 폴란드어를 지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기에 저는 모국어도 아닌 영어를 억지로 해석하며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공항에는 다문화 행사까지 열리고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한국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복장을 입고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한국의 유명한 차라고 하는 유자차와 믹스커피를 나눠주고 있었고 그 어떤 국가의 부스보다 한국 부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물론 이곳에서도 폴란드 부스는 찾아볼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이게 바로 한국과 폴란드의 수준 차이구나 싶은 생각을 하며 너클 놓은 채 공항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정신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현장 학습에서 학생들 스스로 일일 가게를 차려서 매출이 많은 순으로 평가에 반영한다는 돌발 과제가 주어졌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시도했던 폴란드식 요리는 제대로 통한 적이 없었고 저는 매번 평균 밑을 한참 웃도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저 형편없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저는 수준 미달로 유급을 당하거나 퇴학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요리의 미래라고 불렸던 저였는데 이렇게 수준 미달로 폐잔병이 되어 폴란드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될지 저는 정말 상상만 해도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지수가 놀랄만한 제안을 하나 건네오더군요. 올가, 내가 생각해둔 요리가 있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식당을 운영해보지 않을래? 사실 그녀가 저와 함께 해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최고의 엘리트 중에서도 12등을 다툴 만큼 엄청난 실력을 가진 학생이었고 그에 비해 저는 밑바닥에서 노는 열등생일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오해를 한 탓에 그녀를 곤란하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었고 지수에겐 너무 미안하지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녀에게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의 답사를 마치고 드디어 실습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지수와 함께하는 식당을 열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메뉴를 선보일지를 공지하지도 않았는데 이탈리아인들은 한국이라는 가게 표지판만 보고 저희 식당으로 몰려들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기는 얼마나 뜨거운 건지 세계 최고라고 평가받는 프랑스 식당보다도 한국 식당을 연 저희 쪽에 손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물론 지수가 만들어낸 이탈리아에 현지화시킨 한국 요리도 정말 일품이었죠. 그녀는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한지 교수님께 배웠던 이탈리아 요리들을 즉각적으로 응용했는데요. 일단 지수는 이탈리아식 매운 아라비아따 소스에 고추장을 살짝 넣고 파마산과 파슬리로 고명을 얹은 아라비아따 떡볶이를 선보였고 이건 저희 식당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워낙 폐쇄적인 생활을 해와서 몰랐는데 지금 유럽 전역에서는 떡볶이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에 이렇게 이탈리아식으로 약간 변형시킨 아라비아따
떡볶이는 그야말로 떡이 없어서 못 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고추장 볼로네제와 김치 리조또도 없어서 못 파는 메뉴였죠. 정말 신기했던 점은 이러한 한식 메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직접 만들어 본 한식은 맛뿐만 아니라 영양소까지 완벽하게 챙기는 음식이었기에 그야말로 주변에 있던 이탈리아인들 모두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인기를 직접 체감한 후 한국은 후진국이 아닌 제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유학 온 프랑스보다도 훨씬 훌륭한 나라였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음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유행을 선도하고 있었고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 또한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압도적이었죠. 즉 교수님들이 자꾸만 한식 요리를 가르쳐준 것도 이상할 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대단함을 몸소 체험할수록 그간의 제 행동들이 대해 몸서리치게 부끄러워졌고 그렇게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 실습은 종료되었는데요. 이건 실습평가가 아니었고 사실상 일방적인 지수의 한식 알리기 캠페인이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이탈리아인 손님들이 저희 식당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최고점의 평가를 받았고 저는 지수 덕분에 요리학교에서 잔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까지 듣게 되는데요. 저는 지수가 기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제게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왕따는 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곳의 모든 학생들은 한국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해대자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지수는 그런 혼자인 제가 안쓰러운 마음에 같이 다녀줬던 거였죠. 그간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된 저는 지수에 대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실력과 착한 심성을 모두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오해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죠. 이런다고 해서 제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앞으로 한국의 우수한 면모를 본받으며 한국의 아름다운 철학이 깃든 요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